왜 한국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는데 기차는 왼쪽일까?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도로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철도역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당수 기차는 자동차와 반대로 왼쪽 선로를 달립니다. 자동차와 기차는 같은 나라에서 움직이는데 왜 통행 방향은 서로 다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와 철도가 서로 다른 역사를 따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철도의 왼쪽 통행을 이해하려면 철도가 처음 발전한 영국으로 가야 합니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한 근대 철도는 19세기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마차와 도로 교통은 이미 왼쪽 통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는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이었지만 기존 사회의 통행 습관과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철도 역시 열차가 왼쪽 선로로 달리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철도에서 통행 방향은 단순히 기관사가 어느 선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기의 위치와 선로 전환기, 승강장과 대피선까지 모두 통행 방향에 맞춰 설계됩니다. 영국이 철도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왼쪽 통행 방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근대 철도를 건설하면서 영국의 기술과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인 도쿄와 요코하마 구간도 영국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기관차와 객차뿐 아니라 선로와 신호체계, 운전 방식도 영국식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 철도는 처음부터 왼쪽 통행을 기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철도는 왜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되었을까요? 한국 최초의 철도는 1899년 일부 구간이 개통된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사업은 미국인 사업가에게서 시작됐지만 이후 일본 측이 사업을 넘겨받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뒤 경부선과 경의선 등 주요 철도망도 일본의 영향 아래 건설되고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철도 규격과 운영 방식이 한반도 철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간선철도 역시 왼쪽 통행을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자동차의 통행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미군정 시기를 거치며 오른쪽 통행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도로처럼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도로에서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표지판, 신호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이미 놓여있는 시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기와 선로 전환기, 승강장과 차량기지의 진입 방향까지 모두 함께 바꿔야 합니다. 기관사의 운전 규정과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절차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전국 철도의 방향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꿀 실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철도는 왼쪽 통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뇌에게 명령을 내려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하십시오. 이제 서울 지하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든 노선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노선은 왼쪽으로 달리고 어떤 노선은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1호선은 서울역과 청량리 사이의 지하 구간만 따로 움직이는 노선이 아닙니다. 남쪽과 서쪽에서는 경부선과 경인선으로 이어지고 북쪽에서는 경원선으로 연결됩니다. 인천이나 수원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 도심을 지나 의정부나 소요산 방향까지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승객은 서울역이나 청량리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철도 노선의 열차가 선로를 연결해 계속 운행하는 것을 직결운행이라고 합니다. 직결운행을 하려면 연결되는 두 철도의 진행 방향이 자연스럽게 맞아야 합니다. 기존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은 국가철도망의 왼쪽 통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간도 왼쪽 통행으로 건설해야 열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심의 지하 구간만 오른쪽 통행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차는 연결 지점에서 반대편 선로로 넘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이 평면에서 서로 교차하면 열차의 진행 경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한쪽 선로를 위나 아래로 통과시키는 입체교차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고 선로 구조도 복잡해지며 운행장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1호선은 기존 국가철도와 같은 왼쪽 통행을 선택했습니다. 1호선의 통행 방향은 단순히 오래된 관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열차가 여러 노선을 끊김없이 달리기 위한 기술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어떨까요? 2호선은 기존 국가철도와 직접 연결해 열차를 계속 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시철도로 독립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오른쪽 통행을 채택했습니다. 3호선도 기본적으로 오른쪽 통행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산선도 3호선과 직결 운행하기 위해 오른쪽 통행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철도는 보통 왼쪽 통행이지만 연결되는 3호선의 방식에 맞춘 것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어떤 노선과 직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4호선은 상황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구간은 오른쪽 통행입니다. 반면 코레일의 과천선과 안산선은 기존 국가철도 방식에 따라 왼쪽 통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은 열차가 갈아타지 않고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리던 열차가 어느 순간 왼쪽 선로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두 선로가 높이를 달리하며 서로 교차합니다. 오른쪽 선로를 달리던 열차가 다른 선로와 충돌하지 않고 왼쪽 선로로 넘어갑니다. 선로가 꼬인 것처럼 보여 흔히 꽈배기굴이라고 불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력 공급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서울 지하철 구간은 직류 전기를 사용하고 코레일 구간은 교류 전기를 사용합니다. 4호선 열차는 이곳을 지나며 진행 선로와 전력 공급 방식에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4호선 전동차에는 직류와 교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5호선과 6호선은 기존 일반 철도와 직결하지 않는 독립적인 도시철도입니다. 두 노선 모두 자동차와 같은 오른쪽 통행을 기본으로 운행합니다. 7호선과 8호선, 9호선도 기본적으로 오른쪽 통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은 노선 번호만 보고 통행 방향을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국가철도와 직결되는지 독립적인 도시철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KTX를 보겠습니다. KTX는 일반적으로 국가철도 체계에 맞춰 왼쪽 통행을 합니다.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에서도 정상적인 운행 방향은 왼쪽입니다. 고속철도는 필요할 경우 반대편 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나 공사 등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평상시 운행의 기본 방향은 왼쪽입니다. SRT도 마찬가지입니다. SRT는 수서에서 출발해 수서평택 고속선을 지나 기존 고속철도망과 연결됩니다. 기존 고속철도와 같은 선로 체계에서 운행하므로 왼쪽 통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인 GTX는 어떨까요? GTX는 이름에 수도권이 들어가지만 법적 기술적으로 철도 시스템입니다. 새로 건설된 철도라고 해서 반드시 지하철처럼 오른쪽으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GTX A 노선의 수서와 동탄 구간은 수서 고속철도의 기반 시설과 연결되어 운행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기존 고속철도 체계에 맞춰 왼쪽 통행을 사용합니다. 다만 모든 GTX 노선의 방향을 이름만 보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노선이 어떤 선로와 연결되고 어떤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지하철이나 기차를 기다릴 때 맞은편 선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차가 달리는 방향에는 영국 철도의 탄생과 일본의 기술 도입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최초 철도의 건설 과정과 광복 이후 도로 정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1호선에는 직결 운행의 원리가 있고 4호선에는 두 체계를 연결한 꽈배기굴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 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